자가골 이식은 환자의 입안에서 환자의 관절, 다리의 경추라고 그러는데 경골, 또 골반에서 뼈를 띱니다. 왜 이렇게 띨까요? 아플 텐데. 아프죠. 또 붓죠. 골반이나 다리에서 띄면 걷기도 어려워요. 이건 전부 국소마취에서 띱니다. 그런데 이렇게 띄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가 좋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았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은 지금 얘기했던 아픔과 또는 행동장애 뭐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뛸 수 있는 양이 제한성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제가 많이 뛰고 싶다고 뛸 수 있는 게 아니라 환자 몸속에 있는 일정 양만 띄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뼈랑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 뼈는 자가골 다음에 돌아가신 사람 몸에서 뼈를 띄어서 가공해서 다른 사람한테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걸 종이 같다, 사람이니까 동전골. 그 다음에 소나 돼지나 말 같은 동물의 몸에서 뼈를 띄어서 사람에게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이 다르다, 이종골. 공장에서 화학방정식을 이용해서 합성골을 만들었어요. 이게 세 가지 뼈예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자가골을 섞어서 쓰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20년 전까지만 해도 자가골에다가 이런 뼈를 몇 대 몇 비율로 넣어야 잘 뼈가 만들어지나 이런 연구들을 했었거든요. 저희 병원 결과는 25대 75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가 자가골 이식의 좋은 장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뼈 형성 단백질이라는 것이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회사에서 2005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 제안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허가 받으면 이거 써주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뼈 형성 단백질을 만드는 회사는 미국에 한 회사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뼈를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고 샘플을 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일본 구르메 대학에 가서 거기에 교수와 저와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이건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들어와요. 두 사람만 들어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발표한 논문이에요. 일본 구르메 대학하고 같이 했는데요. 쥐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근육 바로 위쪽 상피 밑에다가 한 군데는 뼈 이식 재료를 넣고요. 한 군데는 뼈 이식 재료와 골 형성 단백질을 넣은 겁니다. 뼈 이식 재료는 하나도 뼈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골 형성 단백질은 뼈를 유도하는 세포를 가져오기 때문에 피부 밑에서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져? 그래서 그 다음 실험을 했어요. 여기 이것도 일본 구르메 대학하고 같이 실험했는데요. 이번에는 토끼를 이용해가지고 토끼의 상악동, 아까 얘기했던 위턱 동굴에다가 뼈를 만들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동물에서 뼈가 유의성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리빙헬 치과병원에서는 2010년 11월부터 허가를 받자마자 환자에게 프로토콜을 정립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보고한 게 뼈 형성 유도 단백질을 상악동에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더라 하는 걸 보고를 했어요. 이건 대한치과의사 협회지입니다. 보고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골반에서 뼈를 띄어도 보철물을 6개월에 올렸는데 뼈 형성 단백질을 썼더니 물론 다른 뼈가루는 섞었습니다. 넉 달 만에 보철물이 대부분 환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병원에서 뼈 형성 단백질을 2개 회사 거를 쓰고 있어요. 하나가 조금 결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낮은 것도 임상에 쓰기에는 왜냐하면 경제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다시 논문을 썼어요. 저희가 그동안 해온 환자들의 3년 이상의 엑스레이를 팔로우업해서 좋았던 그 결과가 계속 유지되고 있나 한 거예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공률을 저희 병원에서 연구한 동물 실험과 그리고 임상 실험으로 결과를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이 논문을 쓴 이후
현재 2023년까지 동일한 치료 원칙을 가지고 환자에게 고난이도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 가장 뚜렷한 환자가 경험하는 좋은 결과는 자가골도 6개월에 보철이 올라가는데 이 재료를 썼을 때는 4개월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위턱 얘기입니다. 아래턱은 어떨까요? 한 달이 더 빠릅니다. 3개월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 치유가 굉장히 빨리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지금도 간혹 종교적 이유 때문에 자가골 이식을 원하는 환자가 아주 드물게 몇 년에 한 번씩 계십니다. 그렇지만 두 개를 비교해보면 역시 뼈형성 단백질을 쓴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에게 이런 설명을 다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뼈를 띈다는 말 자체에 벌써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방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다른 재료를 안 쓰는 분들은 그것을 참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거죠. 자, 이렇게 뼈를 만드는 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재료가 많아요. 그런데 원래 뼈를 만들기 전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뼈에다가 만일에 임플란트를 박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뼈를 수직적으로 또는 수평적으로 벌리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환자한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가 얇은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는 끌처럼 생긴 날카로운 기구를 망치로 퉁퉁퉁 쳤습니다. 이건 굉장히 술자의 손솜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술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은 회사에서 나사 모양으로 돼서 기구를 찡 넣으면 뼈가 양쪽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같이 한다면 환자가 뼈 이식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근데 나사로 벌려도 앞에 있었던 원칙은 없어지지 않아요. 뭐죠? 골폭이 충분히 얻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에 옆에 골폭이 2mm보다 짧게 얻어지면 지금 말씀드린 이 술식 이름을 치조정, 위에 있는 뼈 정상을 벌린다 해서 확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뼈 이식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임상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용 기구를 이용하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냥 두루룩 구멍 뚫고 옆에다 뼈 만드는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올린 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벌리고 또 뼈를 이식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정말 장점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사가 새로 만드는 뼈보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뼈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자의 기술에 따라서 이런 술식을 많이 구사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위턱 동굴의 사진입니다. 요 부위인데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요 거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둥그랗게 생긴 뭉툭한 기구를 망치로 쳤어요. 왜? 위로 올려야 되니까요. 뾰족한 건 옆으로 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된 뼈를 탕탕탕 쳐서 올리는데 이 탕탕탕을 잘못 치면 귀에서 이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별한 경우 아닌다 하면은 기구를 이용해요. 나사형으로 됐는데 이것을 쓰게 되면 뼈가 3mm 정도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10mm 임플란트를 그냥 심을 수 있는 환자한테 이 기구를 갖고 있는 선생님은 13mm 임플란트를 뼈 이식 없이 넣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네, 할 수만 있으면 긴 임플란트가 저는 더 좋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안 올라가는 뼈가 있어요. 우리가 스티로폴이 있는데 걔를 주먹으로 꾸꾸꾸꾹 누르면요. 이게 옥 하고 나와요. 근데 어떤 환자는 어떤 스티로폴은 누르면 깨지고 주먹이 나와요. 환자 뼈도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다 뼈 이식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남아있는 요 고경, 수직적인 높이가 너무 작다면 이 경우에도 뼈형성 유도단백질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임상에 활용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올린 것처럼 이렇게 신겨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뼈가 너무 얇아서 쪼갤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구멍을 파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의 측면이 노출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뼈를 잘 만들기 위해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석쇠라고 표현하는데요. 티타늄 망으로 만들어서 이미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뼈 모양에 가진 빌더다. 그래서 상품명은 오스빌더라고 표현하는데 그 안에 뼈가루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뼈 이식 재료를 넣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자가골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뼈 형성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자가골을 띄지 않으시거나 뼈 형성 단백질을 안 쓰시는 분은 임플란트 탑이 여기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게 되죠. 그러면 임플란트를 관리하면서 닦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999년부터 치과 선생님들에게 이런 술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고난이도 임플란트 연수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도 하고 있지만 이런 연수회를 하는데 1999년에 했던 방법하고 2022년에 했던 강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좋은 재료는 환자에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자, 자연 치아를 대신하는 임플란트 시술. 환자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간혹 빠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빠르게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닙니다. 얼마나 안전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뼈를 만들어야 되는 곳엔 다소 시간의 지체가 있을지라도 뼈를 만들고 시술받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뼈 형성 단백질 같은 신소재를 쓸 때는 일반적인 임플란트보다 더 빠르게 4개월, 3개월에 보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치료하는 분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신소재를 가지고 환자분하고 대화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거기에 따라가면 환자분에게 더 좋은 진료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난이도 임플란트 수술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임플란트가 가능하지 않아서 이거 했어요 하는 분들이 생각외로 꼭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자, 일단은 한번 정확히 검진을 하시고 만들 수 있으면 임플란트가 훨씬 더 환자의 장기적인 예지성을 가진 시술이며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임플란트 좋습니다. 고난이도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뭘까요?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기적인 구강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잇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잇몸뼈가 녹기 전에 잇몸 관리를 하면 녹을 이유가 없어요. 또 잇몸이 살짝 녹았다고 생각해도 관리를 하면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뽑게 됐습니다. 너무 장기간 방치하지 마시고 빠르게 뼈를 만들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옆에 있는 인접치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심리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 신체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다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검진입니다. 그리고 조기 치료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철입니다.